재벌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대는 포장마차 주인. 평생 고개 숙인 적 없던 남자가 왜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한 그릇의 라면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회장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40층 높이에서 바라본 도심은 질서정연했고 그 질서를 만든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이 방의 주인이었습니다. 책상 앞에 선 남자는 60대 중반이었습니다. 정갈하게 빗어넘긴 백발, 주름 하나 없는 맞춤 정장,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표정. 강상그룹 회장 강태주는 평생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맞은편 소파에 앉은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32살의 강민우는 아버지를 닮아 단정했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차가운 계산기라면 아들의 눈은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회장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만이 침묵을 깼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이라고 했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명확했습니다. 경멸과 분노,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해온 말들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그는 언제나 어린아이가 되곤 했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이 회사를 세울 때 맨손으로 시작하셨었다. 회장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남자는 공장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품격을 알았어.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 어울리는지 말이야. 민우는 사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창업 신화는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운 유산인지 무거운 짐인지 그는 아직도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순희 씨는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책상을 한번 쳤습니다. 묵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노점에서 소주나 팔던 여자가 강산그룹의 며느리가 된다고! 언론에서 뭐라고 할 것 같니? 주주들은, 임원들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이 손짓으로 물리치자 문 밖에서 인기척이 사라졌습니다. 사무실 복도를 지나던 직원들도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회장실에서 큰 목소리가 들릴 때는 누구도 근처에 얼씬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저는 순희 씨를 사랑합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회장은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설득이 아닌 선언이었습니다. 됐다! 이만 나가보거라! 다시 얘기하도록 하지! 회장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박 실장, 아들이 말하는 김순희라는 여자, 신림동에서 포장마차를 한다고 들었어. 신상 전부 파악해서 내일까지 보고해주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그것을 번복시킬 대화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민우야, 문 앞에서 회장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냐 대체. 나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 여자는 우리 집 문턱을 넘을 수 없다.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회장은 처음으로 불안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평소보다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순이가 생일에 선물한 목도리. 집사가 황급히 아버지께 보고를 올렸고 회장은 서재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아들이 어렸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처음 자전거를 배우던 날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는데도 울지 않던 그 아이. 누가 봐도 자신을 닮은 강인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이는 포장마차 여자 때문에 집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술잔을 비우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그가 평생 지켜온 질서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신림동 골목은 퇴근길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좁은 길 양옆으로 포장마차와 노점이 늘어서 있었고 그 사이로 직장인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에 정장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었고 등에는 폐지를 담은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백발을 헝클어뜨리고 며칠 자라 수염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지만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직접 봐야겠어. 비서실장이 올린 보고서는 간단했습니다. 김순희 31살 고졸학력, 부모 모두 사망, 5년째 포장마차 운영. 점거 없음, 빚 없음, 특이사항 없음. 너무 평범했습니다. 아들이 집까지 나가며 선택한 여자치고는 평범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골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울퉁불퉁한 아스팔트를 지나며 덜컹거렸습니다. 포장마차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인의 포장마차라는 손글씨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파란 천막 아래 좁은 테이블이 4개 놓여 있었습니다. 손님은 없었습니다. 포장마차 안에서 여자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를 적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얼굴은 화장기 없이 깨끗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수수했습니다. 회장은 여자의 눈을 보았습니다. 맑았습니다. 계산이나 욕심 같은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주 한 병 주세요. 회장이 리어카를 세우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평생 가죽 소파에만 앉아온 그에게는 낯선 감촉이었습니다. 순이가 소주 한 병과 빈 잔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접시에 담긴 김치와 깍두기를 내밀었습니다. 안주는요? 괜찮아요. 이것만 먹어도 돼요. 회장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순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김이 피어오르는 라면 한 그릇을 들고 나왔습니다. 서비스예요. 날씨도 추운데 속이라도 좀 데우세요. 아니, 돈 없어요. 안 시켰어요.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순이는 그냥 웃으며 라면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아요. 남은 거예요. 남으면 어차피 버리게 돼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장은 알 수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안에서 라면을 새로 끓이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자는 태연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회장은 라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계란 반쪽이 얹어져 있었고 파가 고명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사세요? 순이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틈을 타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라면을 한 입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은요? 멀리 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였습니다. 아들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회장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외로우시겠네요. 가끔 오세요. 제가 이야기 상대라도 되드릴게요. 순이의 목소리는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동정이 아닌 그냥 자연스러운 친절이었습니다. 회장은 여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무언가 시험하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난 매일같이 와서 술 한잔 할 돈이 없어요. 매일 오면 공짜로 줄 거예요. 네? 순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도 혼자거든요. 혼자 밥 먹는 거 외롭잖아요. 할아버지라도 계시면 좋죠?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소주를 한 잔 마셨습니다. 값싼 소주였지만 이상하게 목 넘김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포장마차 앞을 지나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가 헐겁게 풀려 있었습니다. 순이를 힐끗 보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장사하네? 재벌집 며느리 될 꿈은 포기 안 했어? 남자의 목소리에 술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선생님은 누구신가요? 같은 골목에서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 아버지가 반대한대? 당연하지. 포장마차 여자가 재벌가에 들어간다고? 드라마도 아니고. 남자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파만 계속 다듬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떨리는 손을 보았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여자는 화를 내는 대신 참고 있었습니다. 그만하고 가시죠.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자가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뭐? 이분 장사 방해하지 말고 가시라고요. 폐지 줍는 노인의 말치고는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잠시 회장을 노려보다가 혀를 찼습니다. 에이, 재수 없어. 남자가 비틀거리며 골목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조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익숙해요. 사람들 말이 다 그래요. 저 같은 게 감히 민우 씨를 좋아한다고. 왜 감히예요? 저는 별 볼 일 없잖아요. 순이가 포장마차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냄비, 녹슨 집게, 기워쓴 앞치마.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는 달라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냥 저를 봐줬어요. 포장마차 주인이 아니라 그냥 순위로.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한 번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는 지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여자를 미워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유혹한 계산적인 여자라고 단정 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순이는 그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처럼, 그리고 어쩌면 자신처럼. 할아버지도 혼자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혼자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순이가 말했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파란 천막 아래서 순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실루엣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변장을 벗어내며 회장은 처음으로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장은 다시 작업복을 입고 신림동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리어카 없이 그냥 지나가는 노인처럼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순인의 포장마차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정장 입은 직장인이 아니라 낡은 옷을 입은 노인들과 어린아이를 데린 젊은 엄마들이었습니다. 회장은 골목 모퉁이에 섰습니다. 포장마차가 잘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천천히 드세요. 순이가 허리 굽은 노인을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노인 앞에 김치찌개와 밥을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순이야, 미안하다. 맨날 공짜로 얻어먹어서.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순이가 웃으며 다음 손님을 맞았습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옷은 깨끗했지만 여러 번 기운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모, 저희도 먹을 수 있어요?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물론이지. 오늘 떡볶이도 있어. 많이 먹어.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 급식을 한다더니 비서실장의 보고서에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보고서에는 숫자만 있었습니다. 주 1회 평균 20명, 식재료비 월 80만 원. 하지만 지금 눈앞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 순이야? 중년 남자가 포장마차로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구두를 신었습니다. 골목의 다른 사람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순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 사장님.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매주 이러면 장사에 지장 있잖아. 남자가 팔짱을 끼고 포장마차를 둘러보았습니다. 무료로 밥을 먹는 사람들을 보는 눈빛이 차갑습니다. 죄송해요. 1시간만 더 하고 정리할게요. 1시간? 지금 벌써 8시야. 토요일 저녁 장사 시간 다 날리고 있잖아. 건물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줄 서 있던 사람들이 움찔했습니다. 몇몇은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달부터 월세 올릴 거야. 10만 원. 네. 순이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올렸잖아요, 사장님. 조금만 봐주세요. 싫으면 나가. 이 자리 탐내는 사람 많아. 건물주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순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런 건물주는 평생 수없이 봤습니다. 약자 앞에서만 강한 사람들. 하지만 지금은 나설 수 없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올려드릴게요. 순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건물주는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습니다. 할머니, 다 드셨어요? 더 드실래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배불리 먹은 사람들은 고맙다는 인사를 여러 번 하고 갔습니다. 순이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포장마차에는 순이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포장마차로 다가갔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폐지 줍는 할아버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오셨어요? 배고파서요. 줄 거 있어요. 당연하죠. 앉으세요. 순이가 일어나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힘들어 보여요. 회장이 말했습니다. 순이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괜찮아요.
늘 이래요. 월세 올리겠다고 한 말 우연찮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버텨야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순이가 국그릇을 가져와 회장 앞에 놓았습니다. 김치찌개였습니다. 묵은지 냄새가 진했습니다. 무료 나눔은 계속할 건가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순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만둘 수 없어요. 왜요? 힘들기만 하고 돈도 안 되잖아요. 저도 받아봤거든요.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혼자 남았을 때 누군가 밥을 주더라고요. 공짜로. 그때 알았어요.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게 외로움이라는 걸.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밥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고. 그래서 시작했어요. 회장은 국을 떠먹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입안이 화끈거렸지만 삼켰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있던 것 같던데 재벌집 아들이라면서요. 네, 들으셨었나 보네요. 순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민우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손님으로 왔다가 자주 오더니 어느 날 고백했어요. 받아줬어요. 아니요, 거절했어요. 순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랑은 안 어울린다고 했어요. 민우 씨는 빛나는 사람인데 저는 그냥 포장마차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왜? 민우 씨가 매일 왔어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그냥 앉아서 라면만 먹고 가곤 했어요. 말도 안 하고. 순이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러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물었어요. 왜 매일 오냐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순희 씨가 혼자 있는 게 걱정돼서라고.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말 듣고 울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걱정해 줬거든요. 순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받아줬어요. 민우 씨 마음을. 그게 제 인생에서 한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회장은 국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집을 나가던 그날 밤 민우의 표정, 슬프지만 단호했던 그 눈빛. 사랑이었구나. 회장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선택이 충동이나 반항이 아니었다는 것을, 진심이었다는 것을. 만나는 사람 아버지는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순이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민우 씨는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왜요? 저는 그분이 원하는 며느리가 아니잖아요. 학벌도, 집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포장마차나 하는 여자예요. 순이가 포장마차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냄비, 녹슨 집게, 기운 앞치마. 초라했습니다.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말이 차올랐지만 꺼낼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시려고요? 다음에 또 올게요. 잘 먹었어요. 고마워요. 회장이 서둘러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순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지. 창밖으로 골목이 멀어졌습니다. 파란 천막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기준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계급, 학벌, 집안.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가? 아들이 선택한 여자는 그 모든 것을 가지지 못했지만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심을.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반대하자니 양심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회장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그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이 손도 대지 않은 채 쌓여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도련님 소식 들으셨습니까? 무슨 일인가? 고시원에 계신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신다는.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이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넓은 방에서 자란 아이가, 하인들이 시중드는 삶을 살던 아이가, 알았네. 나가보게. 비서실장이 물러갔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본 포장마차가 떠올랐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낡은 플라스틱 의자, 그리고 순이의 떨리는 손. 이래서는 안 돼. 회장은 일어섰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평소처럼 포장마차를 열었습니다.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녀는 냄비를 젓으며 민우를 생각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을까? 며칠째 연락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되었지만 먼저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부담이 될까봐. 순희 씨,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낯선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60대 남자. 백발이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고 자세가 꼿꼿했습니다. 순이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회장님,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천천히. 순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산그룹 회장 강태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떨리지 않던 목소리가. 순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민우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회장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말하마. 회장은 포장마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이 딱딱했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회장님, 순이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을 일으키려 했지만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요. 들어주세요. 제 말을.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우는 멀찍이 서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 생각이 짧았습니다. 준희 씨를 탐탁치 않게 봤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잘못 선택한 사람으로만 봤습니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준희 씨는 제가 평생 만난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제가 폐지 줍던 노인으로 왔었던 사람입니다. 회장의 고백에 순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2번이나 왔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준희 씨를 시험하려고 돈도 없는 노인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고.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때 그 할아버지가 네, 맞습니다. 저였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희 씨는 저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공짜로 밥을 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걱정해 주었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로. 민우가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은 아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민우야, 미안하다. 아버지. 내가 선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다. 늦었지만 이해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는 돈이나 지위를 선택한 게 아니었구나. 사람을 선택했어.
진심을 가진 사람을. 민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옆에 순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순이 씨, 회장이 다시 순이를 보았습니다. 제 아들을 부탁합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외로웠습니다. 저는 돈을 벌기 바빴고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우는 큰 집에서 혼자 컸습니다.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선택했을 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민우는 자기에게 필요한 사람을 찾은 겁니다. 따뜻한 사람을. 순이가 입을 가렸습니다.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순이 씨가 싫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으시다면 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집안의 가족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순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일어나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희 씨, 아버지가 허락하셨어요. 이제 우리 결혼할 수 있어요.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저렸습니다. 민우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회장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야 괜찮아졌다. 세 사람은 포장마차에 앉았습니다. 순이가 눈물을 닦으며 국을 끓였습니다. 민우가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순이 씨, 네, 회장님. 이제는 아버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순이가 놀라 회장을 보았습니다. 회장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평생 지어본 적 없는 미소였습니다. 아버님.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물주가 월세를 올린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이 건물을 사려고 합니다. 순이 씨 명의로. 예? 순이와 민우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회장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사업 도와주는 게 시아버지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토요일 무료 나눔도 계속 하십시오. 제가 식재료비를 지원할 테니. 아버님. 순이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손수건을 꺼내 건넸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눈물이 많으시군요. 회장이 웃었습니다. 민우도 웃었습니다. 순이도 울면서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포장마차에서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회장은 민우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순이는 부모님을 잃고 혼자 살아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회장은 직접 국을 나르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섬긴 적 없던 그가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포장마차 불빛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겹쳤습니다. 회장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이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신림동 골목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포장마차가 있던 자리에 깨끗한 간판이 걸렸습니다. 순인의 포장마차 마이너스 강산그룹 사회공헌 1호점. 천막은 그대로였지만 바닥이 정비되고 의자가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장은 건물 매입 서류에 사인했습니다. 순이 명의로.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그래. 며느리 사업인데 당연하지 않나. 회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비서실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한 달 사이 회장이 많이 변했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웃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무료 나눔 관련해서 예산 편성하게 매월 500만 원씩 지원하고 식재료는 우리 계열사에서 공급하도록.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질서정연했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순이의 포장마차가 있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세상이 조금 따뜻해 보였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포장마차 앞에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회장이 직접 온다는 소문이 퍼진 탓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순이가 노인을 부축했습니다. 옆에서 민우가 국그릇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둘의 손에는 같은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지난주 조촐하게 약혼식을 올렸습니다. 검은 승용차가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회장이 내렸습니다. 평소의 정장 대신 편한 셔츠를 입었습니다.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순이가 달려와 회장을 맞았습니다. 회장은 며느리의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많이 바쁘지? 괜찮아요. 민우 씨가 도와줘서요. 그래. 우리 아들 일 잘하나? 네, 저보다 더 잘해요. 두 사람이 웃으며 포장마차로 걸어갔습니다. 민우가 아버지를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아, 응. 손님 많네. 회장이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한 달 전 이곳에서 봤던 노인들, 아이를 데린 어머니들, 그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순이야, 허리 굽은 할머니가 순이를 불렀습니다. 요새 국이 더 맛있어졌어? 고기도 많이 들어가고. 할머니, 많이 드세요. 오늘은 떡갈비도 있어요. 순이가 떡갈비를 접시에 담아 건넸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희 시아버님이 지원해 주셔서 이제 좋은 재료 쓸 수 있어요. 할머니가 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회장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합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앞치마 입으세요. 민우가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아 입었습니다. 평생 앞치마를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우가 뒤에서 끈을 묶어주었습니다. 어울리세요.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도 웃었습니다. 그런가? 네, 멋있으세요.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회장이 국을 나르고 민우가 설거지를 하고 순이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린 남자아이가 회장을 불렀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TV에서 봤어요. 나를. 네, 강산그룹 회장님이시라고 엄마가 말해줬어요. 아이가 순수한 눈으로 회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일하세요? 회장님은 큰 회사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여기가 더 좋거든. 왜요? 사람들이 행복해 하잖아. 그게 보고 싶어서.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착하네요. 고맙다. 회장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웃으며 어머니에게 돌아갔습니다. 회장은 일어서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 9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순이가 설거지를 하고 민우가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이야, 네, 아버님. 행복하니? 순이가 손을 닦으며 회장에게 왔습니다. 회장 옆에 앉았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민우는 저도요, 아버지. 민우가 다가와 아버지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었어.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생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 회사를 키우고 건물을 사고 주식을 모으는 게 성공이라고 믿었지. 순이와 민우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니더구나.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 회장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부자야.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늦었지만 다행이지 뭐. 회장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우야, 너 잘 선택했다. 준희 씨는 좋은 사람이야. 그럼요. 알고 말고요, 아버지. 순이야, 네, 아버님. 내 아들 잘 부탁해. 그 녀석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은 여여. 알아요. 제가 잘 챙길게요. 순이가 웃으며 민우를 보았습니다. 민우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이 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순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순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소유주는 김순이. 아버님, 이건 이제 내 건물이야. 마음 놓고 장사해. 너무 과분해요.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분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지.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말에 순이가 울컥했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그녀에게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 강산그룹 사회공헌팀이 이곳을 지원할 거야. 토요일 무료 나눔을 확대할 계획이야. 정말요? 아, 응. 여기가 1호점이고 앞으로 전국에 만들 거야. 순이네 포장마차 이름으로. 민우가 놀라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진심이세요? 그럼 우리 며느리 이름 알려야지. 회장이 웃었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민우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회장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포장마차 불을 끄고 함께 걸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회장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민우야. 집에 가자. 네, 아버님. 네. 아버지, 세 사람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포장마차가 어둠 속에서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따뜻함은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커져서 세 사람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내가 평생 찾던 게 뭔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웃고 따뜻함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회장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제야 진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부자의 시작은 작은 포장마차였다는 것을.